에즈트 타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폭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5만 명의 시위대가 경찰 바리케이드를 뚫고 진입해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1월 6일 푸항 선리성에서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높은 단상 위에 서 있던 한 젊은이가 경적을 울리며 시위의 절정을 알렸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경찰 바리케이드를 뚫고 퐁 직업교육센터로 진입하려 했습니다. 학교 시설 일부가 파손되었고 교장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교장이 구타로 인해 어지러움을 느끼다가 결국 구급차로 피신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학교 내부가 난장판이 된 사무실 영상은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곳에서는 경찰과 시민들 간의 구호 외침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당국의 억압과 불투명한 정책에 좌절한 중국 국민들의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한 해외 활동가 블로거는 이를 2023년 1월 이후 중국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시위로 묘사하며 시위 참가자 수를 약 5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위를 촉발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1월 2일 새벽 3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퐁 직업교육센터 3학년 학생인 동동이라는 학생이 건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동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동창싱 동챙싱은 소셜미디어에 학교 측의 사건 처리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동창싱은 해당 고등학교의 기숙사 학생이었으며 어머니는 아들이 2024년 12월 29일 새벽 3시에 학교에 돌아올 때는 밝은 모습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1월 2일 그녀는 아들의 선생님으로부터 급히 학교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지만 아들은 없었고 아들의 반 친구들은 불안해하며 질문의 대답을 피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녀를 방으로 데려가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선생님들이 저를 통제했어요.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앉으라고 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요. 아들의 행방을 애타게 물었지만 선생님들은 아침 7시까지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경찰서 부서장은 그녀에게 아들이 투신했다고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녀는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는 그녀를 길 건너 호텔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2명의 교사가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오후 4시가 되어서야 그녀는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들을 본 그녀는 얼굴이나 머리에는 외상이 없었지만 목 아래에 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옷을 들어 올리려 하자 교사들이 그녀를 막았고 사진 촬영도 금지했습니다. 가족은 잠시 동안만 아이를 볼 수 있었고 곧바로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왜 내 아이를 볼 수 없는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썼습니다. 모든 목격자, 아이의 휴대전화, 시계, 기타 소지품은 압수되었고 사진은 삭제되었으며 기숙사 방에서는 몸싸움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그녀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도안에 대한 그녀의 많은 영상이 비공개 처리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가족은 경찰 보고서와 진실이 다르다고 믿으며 점점 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이 죽음이 자해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사건 발생 3일 후인 1월 5일 푸항 카운티 합동조사팀은 성명을 통해 학생의 사망 원인이 추락사임을 확인했습니다. 성명은 현장 조사, CCTV 영상 검토, 목격자 진술 청취, 시신 검사 등을 거쳐 형사사건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측은 카메라가 고장 났다는 이유로 유족에게 CCTV 영상을 제공하기를 거듭 거부했습니다.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CCTV 영상을 검토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보고서는 또한 1월 1일 오후 10시경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설명하자면 도는 1학년생인 굴과 그의 친구 슈와 말다툼을 벌였고 그들의 대화가 자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도는 이후 학교 학생처 부처장에게 이 문제를 보고했고 중재 끝에 두 학생은 새벽 3시경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동이 룸메이트는 기숙사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고 그 아래에 벤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이 창문 아래 밖으로 떨어졌지만 보고서에는 벤치가 어떻게 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온라인 제보는 다른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동희 씨가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에게 공격당해 창밖으로 밀쳐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목격자는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가 학교 교장과 친분이 있는 지역 공무원이라고 언급하며 교육국과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들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동을 밀친 학생 중 한 명이
아버지의 영향력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자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증언을 온라인에 공유하며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은 공식 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했고 투명성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초기 싸움 이후 의료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족은 상황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위 이후 일부 시민들이 학교에 들어가 감시 카메라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고 한 사람은 장비를 촬영하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카메라가 고장난 게 아니었나요? 제 눈에는 멀쩡해 보이는데요. 학교 측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대중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당국의 진실 은폐 시도는 1월 4일부터 더 큰 항해 시위를 촉발했습니다. 동시 가족과 시민들은 학교 정문에 모여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홍씨라고 밝힌 한 지역 학생은 기자들에게 학교에 다니는 친구에게 동씨가 7명의 학생에게 폭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학교 측의 공식 발표와 상반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홍씨는 침묵을 지키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알게 되면서 시위가 확산되었고 지역 주민들이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동이 삼촌을 체포했지만 이는 오히려 시위대를 더욱 격화시켰습니다. 시위대는 삼촌을 구출하려다 경찰과 충돌했고 경찰이 시위대의 무력을 사용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여성과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시위대가 부상을 입었고 1월 5일 저녁까지 시위는 더욱 격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시위대는 결국 1월 6일 스트롱의 삼촌을 석방했고 시위대는 점차 해산했습니다. 그러나 1월 6일 학교 입구에서는 시위가 계속돼 약 5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시위대는 학교 폭력 근절과 스트롱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 바리케이드를 뚫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 학교 관계자들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미성년 학생들까지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시위대가 경찰을 제압하는 영상도 공개되었습니다. 드물게 경찰관 한 명이 시위대에 의해 구타당해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홍 기자는 경찰이 시위대 일부를 먼저 공격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어 본격적인 충돌로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학생 8명이 부상을 입고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1월 6일 저녁 현장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찰은 푸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진입로를 차단하여 더 많은 시위대와 언론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경찰은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해당 지역을 순찰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온라인 검열은 정보 확산을 막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건 관련 검색어는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 영상은 여전히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루안의 공개 사과와 배우 왕싱싱의 미얀마 실종 사건을 비롯한 유명인 스캔들을 소셜미디어에 쏟아냈고 리밍도와 같은 신의 스타들의 논란도 부각시켜 푸항 시위를 덮어버리려 했습니다. 리밍도는 과거 루안의 제자였습니다. 2년 전 졸업한 리는 1월 6일 저녁 학교 정문을 방문했는데 광패를 든 경찰들이 천천히 전진하며 낮에 있었던 시위보다 규모가 작은 군중을 해산시키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리는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 중 상당수가 다른 학교 출신이었고 재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학교에 다닐 때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을 떠올렸지만 신체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월 7일 아침 푸총에서의 시위는 종료되었고 학교 측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소집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학생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일부 뉴질랜드인들은 시위가 끝난 이유는 대중이 압도적인 압력에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허브의 한다한 중급 법원에서는 동급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등학생 3명에게 한 명은 종신형, 다른 한 명은 12년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한 명은 형사 기소 없이 석방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전국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습니다. 2명의 가해자가 풀려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의 목숨이 짧게 끝난 통사건 역시 학교 폭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중의 공감을 얻었지만 정치적 개입과 중국 공산당 관리들의 연루라는 복잡한 문제가 더해졌다. 평본가 탕진해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중국에서 이러한 사건이 드물지 않다고 지적하며 과거 트레노의 중구 49번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관련 사망 사건과 최근 수탄에서 학생이 추락사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중국 공산당 통치하에서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범죄자와 정권 안정 유지에 공모하는 자들의 은신처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학교가 국가 안정기구의 연장선이 되면 공직자 자녀들의 특권이 제도화되어 그들이 처벌 없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유의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악몽에 가까운 위험한 규범을 만들어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접근 방식, 즉 증인을 침묵시키고 가족을 통제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경찰과 공모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등의 행태를 강조했습니다. 통은 이러한 패턴이 장기 쟁기든 수원 쉬안이든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된다고 지적하며 똑같은 수법이 매번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밖의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왜 진실을 밝히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은 중국 공산당이 한 시위에서 정의가 실현될 경우 대통령직을 맡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시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사고방식이 일반적인 민주정부와는 다르며 특정 집단을 달래는 것이 전국적인 대규모 수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푸충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많은 중국인들의 기억은 여전히 2022년 백서 운동에 뿌리박혀 있었고 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깊습니다. 2년 전 상하이 우르무치로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항의충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에게 구타당하고 제압당했던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땅에 쓰러져 피투성이 얼굴로 버스에 끌려간 그는 현재의 포항 시위를 연상시키는 혼란 속에서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백서 운동은 1989년天安門 광장 학살 이후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위를 촉발했습니다. 항은 중국 정부가 6월 4일 시위보다 백서 운동을 훨씬 더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는 백서 운동이 시진핑의 권위주의 정권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의 강압적인 진압으로 백서 운동이 진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체계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중국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항은 대중의 불만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앞으로 몇 년 안에 훨씬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푸창 시위는 항의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합니다. 푸창 시위대가 양보한 것은 그들이 백서 운동 참가자들처럼 중국 공산당의 박해와 장기적인 공포, 트라우마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백서 운동은 2022년 11월 24일 우루미 싱장 아파트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화재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화재로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엄격한 봉쇄 조치가 구조 활동을 지연시키고 비극을 악화시켰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추모 행사가 열리면서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고 한 달 후 대규모 시위로 번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팬데믹 관련 정책을 완화하는 한편 시위대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백서 운동 참가자 약 100명이 체포되었으며 일부는 시비 걸기 및 선동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추산합니다. 일부는 억류된 채로 남았고 다른 일부는 해외로 도피하거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현재 유럽에 망명 중인 시아찬을 비롯한 참가자들의 증언은 경찰 구금 중 독방 감금, 장시간 신문, 비인도적인 환경 조성 등 가혹한 처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항의충은 체포를 피해 몇 달 후 중국을 탈출해 현재 독일에서 거주하며 중국 반체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항의충은 중국에서 시민 운동을 시작하는 데 따르는 막대한 대가에 대해 이야기하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한 교수는 해당 운동과 코로나19 제로 정책이 심층적인 사회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고 향후 대규모 시위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하며 푸충에서의 타협은 불가피해 보였다고 덧붙였다. 타이베이 국립중구대학교 국가발전연구소 소장인 주항재는 중국의 대중시위는 인권, 사회정의, 청년 실업, 그리고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향은 다양한 자료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경제 변혁이 계속 정체되는 가운데 연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에 중국에 관세를 재부과할 경우 수출과 외국인 투자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사회 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 문제가 중국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당국은 온라인 검열, 선전 통제, 심지어 국가 폭력까지 동원하여 사회 참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중국의 표현의 자유가 더욱 가혹한 제한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언론의 자유가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만은 계속될 것이며 정부의 인권 및 표현의 자유 탄압 또한 지속될 것이다.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